자, 안녕하세요.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해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수업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초점이 이게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판에 초점을 뒀을 때, 그 다음에 저한테 초점을 맞춰줄 때 카메라가 이게 자동 초점을 해놨더니 그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저한테 초점을 맞췄다가 칠판에다 초점을 맞췄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좀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카메라를 수동 모드로 놓으면 뭐 조리개를 얼마큼 열어야 될지 그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수업하다가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뭐 저도 뭐 이렇게 촬영할 때 넉넉하게 학교에서 뭐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뭐 화이트보드며 카메라 이런 거 다 뭐 삼각대까지 제가 다 자비로 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상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불편한 말씀드린 거 제한받지 않도록 수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진도 나가보죠. 우리 저번에 많은 걸 배웠어요. 무려 여러 강의를 했었죠. 진도도 좀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복습을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뒤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배울 부분도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서 매니지먼트 펑션, 경영 기능이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경영 기능. 말로 좀 설명할게요. 판선하지 않고. 경영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우리가 이제 플래닝, 계획하기, 혹은 계획. 그 다음에 오르거나이징, 조직화. 그리고 세 번째 리딩, 지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컨트롤링이라고 해서 통제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경영자가 수행하는 활동, 그래서 계획하는 것들, 그죠? 조직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휘하는 것들,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들, 우리가 POLC라고 이제 각각 플래닝,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의 첫 글자를 따서 POLC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례는 김장했던 거, 그죠? 저희 집에서 김장했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각각의 단계가 경영기능의 각각의 단계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완을 할 텐데, 우리 그 경영 기능 중에서 우리 오거나이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조직화라는 거. 그 조직화를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협의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핸드아웃 9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직화가 직무하고 권한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 어떤 구성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것,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사실 조직화 중에서 상당히 협의적인 정의예요. 협의란 말은 좁다는 뜻이죠. 작은 의미에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조직 형태를 구성하는 경우 있어요. 조직 형태. 우리 그 핸드아웃 그 9페이지 그 조직화에 대한 내용 정리한 거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의 주체를 설정하고, 다시요, 의사결정의 주체를 설정하고 보고 체계를 갖기 위한 조직구조라는 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주체를 설정하고 보고 체계가 있으려면 어찌 되었던 간에 조직 형태가 있어야죠. 뭐 수직적인 건 수평적인 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팀장이, 그죠? 부서를 이끄는 팀장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조직 체계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광의적인 의미다라고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는 요 협의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요것만 좀 추가로 해서 조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어떤 구성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가 신설되면 그 부서 내에 어떤 보고 체계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넓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직 형태라는 거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수업하는 조직 설계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뭐 기왕 쓴 김에 적어보죠. 중요하고, 경영 기능은 이제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매니저리얼 롤, 그죠? 경영 역할이라고 해서 실제로 말 그대로 경영자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크게 어떤 게 있었어요? 인터퍼스널, 그죠? 대인관계의 역할, 인터퍼스널 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보 전달 역할, 그죠? 인포메이셔널 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시저널 롤. 각각 인터퍼스널 롤은 대인관계 역할. 경영자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접촉이 많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역할에서는 대표자, 리더, 연결자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조직 외에 정보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죠. 예를 들면 전자산업에 있는, 그죠? 전자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산업 동향이라든가 기술 트렌드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조직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보 전달 역할 중에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 감시자 역할, 그 다음에 분배자 역할, 그 다음에 대변인이라는 거였잖아요. 이 두 번째 정보 전달 역할에서 그 분배자라는 거는 disseminate라고 해서 퍼뜨린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시저널 롤, 의사결정 역할에서 보면은 자원 분배라는 거, 리소스 엘로케이터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디스세미네이터나 그 다음에 엘로케이터나 다 분배하다는 뜻인데, 그 원래 단어의 의미를, 영어 단어 의미를 보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디스세미네이트는 의사결정 역할의, 아니 정보 전달 역할, 다시요. 정보 전달 역할에서 정보를 갖다가 분배하는 역할은 디스세미네이터, 퍼뜨린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를 하면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퍼뜨린다는 의미, 정보 전달 역할에서 퍼뜨린다는 의미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질문사항 나올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 있었어요? 오늘 복습이 좀 많네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거 있었냐면은 이거 매니지먼트 스킬, 그죠? 경영 기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중요한 3종 세트, 그죠? 경영자, 경영 기능, 매니지먼트 펑션, 그죠? 두 번째로 경영 역할, 매니저리얼 롤, 발음이 안 되지? 매니저리얼 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니지먼트 스킬, 경영 기능. 이 세 가지 3종 세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매니지먼트 스킬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어떤 거 있었더라? 컨셉추얼 스킬, 그죠? 개념적 기술이라고 해서, 개념적 기술은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술이었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핵심 사항들은 어떤 거였냐면 미션 비전에 대한 이해, 그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명확한 성과 기준의 유지,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방안 개선 마련,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어요. 특히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마련 혹은 고려, 이 과정에서는
TQM 이야기도 했었죠. 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것들 개념들 설명해 드렸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업 모형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이 창출할 수 있는 혹은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켓 컬리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마켓 컬리는 40대, 30, 40대 혹은 20대 워킹맘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는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벌써 지금 안 되는데 두 번째 왜 지우고 그러죠? 마음이 급해요 제가. 두 번째는 뭐였냐면 휴먼 스킬.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관리자가 주로 많이 가져야 되는 기술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그죠?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과 신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GWP, Great Workplace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테크니컬 스킬. 전문적 기술, 그래서 일선 관리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생산 현장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일반 사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업에 대한 스킬,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지식이라는 게 있다, 난리지라는 거, 그죠? 지식도 오늘 공부하는 조직 설계와 관련이 있거든요. 지식이 조직에서 창출되려면 과연 부서 형태 혹은 조직 구조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과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습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암묵지하고 형식지, 태식 날리지와 explicit 날리지라고 해서 지식을 구분하고, 이런 지식이 잘 경영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묵지와 형식지 간 전환이 중요하다. 즉 날리지 컨버전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엑스터널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인터널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조직의 5가지 구성 성분을 좀 짤막하게 끝내고 편집 과정 중에 뒷부분이 좀 삭제가 됐어요. 그 부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조직에 한 가지 빠뜨렸구나. 조직의 4가지 특징 빠뜨렸구나, 복습에서. 조직의 4가지 특징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어떤 게 있어요? 공동의 목표, 커먼 골을 갖는다. 구성원들이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 효율성을 위해서 분업을 한다. 그 다음에 분업화된 업무가 긴밀히 연결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코오디네이션, 통합성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직에는 권한 계층 혹은 권한 체계가 존재한다. 그죠? 이런 것들, 하이어러키, 어소리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네요. 10분 이상이 흘렀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가 안 된 친구들은 반복해서 이제 수업을 보시고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논리를 붙여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거나 설명을 드리는 거, 특히 예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 개념에 대한 논리를 부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수업을 듣고 이해가 좀 안 가시면은 반복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다고 했죠? 전화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화하시기 어려우면은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러면 문자 남기시면 돼요. 저는 뭐 누구입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부분
겸 복습. 조직의 5가지 부분이라는 거죠. 이른바 민츠버그의 스트럭처럴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조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 그죠? 컨피규레이션이 배열 구성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의 5가지 부분은 이게 또 용어가 어려운데 너무 용어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5가지 조직 구성 성분을 70년대 당시에 민츠버그는 스트래티직 에이펙스, 그 다음에 미들라인, 테크노 스트럭처, 그 다음에 서포트 스텝, 오퍼레이팅 코어 이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탑 매니지먼트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배웠던 용어로 최고 경영층 이 말도 용어라서 어렵나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이 있으면 미들 매니지먼트 중간 관리층도 있겠죠? 요게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되고 자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1번 3번 그 다음에 2번 뭐였죠? 2번 이렇게 해야겠다. 2번이 뭐였더라? 그래서 이 2가지를 일단 적어보고요. 2번은 테크노 스트럭처 이렇게 쓰지 말고 테크니컬 스텝이라고 해요. 그냥 테크니컬 스텝. 그 다음에 4번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텝. 근데 5번이 오퍼레이팅 코어 그러는데 뭐 테크니컬 코어 그래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술핵, 오퍼레이팅 코어 그러면 운영핵 이렇게 되는데 이 5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민츠버그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직의 5가지 베이직 파트다.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민츠버그의 스트럭처럴 컨피규레이션 얘기할 때 조직 구성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 5가지로 구성되고 이 5가지가 조직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뭐 관료적, 뭐 구조, 뭐 기계적, 뭐 전문적 관료 구조, 뭐 기계적 저도 잘 생각 안 나요. 기계적 조직 구조, 뭐 사업부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이 5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직 민츠버그가 당시 얘기했던 조직의 5가지 구성 성분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5가지 구조가 나타난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50년이 흘렀으니까 현대 조직하고 비교해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부분들이 조직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구성 성분상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최고 경영층은 그야말로 조직에서 드러나는 구성 성분이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략기획실이 있어서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그 삼성의 계열사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 경영층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구조상의 한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번이나 4번이나 지금 제가 5번 안 그렸네요. 테크니컬 코어 5번에 다 흡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흡수라는 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빨리 설명을 드려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연구소 아니에요? 연구소라든가 또 어떤 게 있냐? 뭐 IT 부서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그죠?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우리가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속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학번 같은 거를 쳐서 이름을 쳐서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강 신청 시스템이 잘 연동될 수 있도록 IT 부서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이 스텝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텝. 우리 영화에서 얘기하는 조명 스텝,
다음에 분장 스텝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스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원이 되니까 이 스텝을 지원으로 번역하면 그래서 관리 지원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어찌됐건 간에 테크니컬 스텝의 가장 대표적인 부서는 IT 부서나 뭐 연구소 R&D 센터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리 지원 부서, 그죠? 관리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후원, 지원해주는 부서는 인사 부서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뭐 마케팅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간 관리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마케팅 부서, HR 부서, 그 다음에 연구소, IT 부서 이런 데에 부서장으로 가 있잖아요. 흡수했다는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이 따로 모여있는 어떤 조직의 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2번, 4번, 5번 즉 기술 지원이나 관리 지원이나 테크니컬 코어 혹은 오퍼레이팅 코어에 들어가서 그 부서를 이끄는 장이 된다. 오퍼레이팅 코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있잖아요. 공장, 생산시설. 공장장 같은 사람이 중간관리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2번, 4번, 5번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중간관리자층의 역할이 중요하냐.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최고 경영층이 모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파워먼트라는 개념 배웠죠? 임파워먼트 기억나세요? 이 권한 위임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자기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 부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최고 경영층이 모든 의사결정, 주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면 사실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은 자기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럼 일선관리자하고 역할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들 매니지먼트들한테 중간관리층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것도 줘야죠. 항상 인파워먼트하고 같이 오는 단어가 오토노미예요. 오토노미. 자율성이라는 말. 자율적으로 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구성원들과 잘 토론 토의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렇게 자율성을 주죠. 자율에는 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서 성과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떤 조직이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1번이 크고 3번이 작거나 혹은 1번이 작고 3번이 큰 경우에는 다시 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1번은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된 경우고 3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권한 위임이 일어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2번하고 4번도 비교를 많이 해봤었어요. 2번이 큰 경우 혹은 4번이 큰 경우, 그죠? 무슨 얘기냐면 기술 지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기술 지원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이겠죠.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만들 때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튼튼한 엔진과 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장치들이 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크니컬 코어와 기술 지원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기술 지원이 이만큼 커져 있다. 테크니컬 코어가 크다. 그러면 그림만 봐도 우리는 제조업체임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4번이 크고 2번이 상대적으로 작다. 항공사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 기술 지원 뭐 있겠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죠. 비행기라는 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계가 하늘을 날려면 정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나사못 하나 혹은 너트 하나 잘못 분실되거나 헐겁게 연결이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비 역할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이제 항공사별로 정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기술 지원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항공사는 서비스업이니까 승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지상직 승무원들, 뭐 기내 승무원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원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교육훈련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사부서의 기능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케팅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관리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결론을 내면 이 조직의 5가지 구성 성분 중에서의 포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번이 크냐? 어디에 비해서? 4번에 비해서. 혹은 1번이 크냐? 뭐에 비해서? 3번에 비해서. 혹은 그러니까 비교를 대상을 할 때 관리 지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더 크냐? 아니면 최고 경영층의 역할이 더 크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조직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원 말씀드렸나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 이 5가지 구성 성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업 1부 마치고요. 2부 하도록 할게요.